종합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데 임대차 3법의 향후 반영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잘못 적용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경매단 뉴스 회원 여러분, 저는 박 교수입니다. 네, 저는 홍 교수입니다. 안지루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제시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얼마 전에도 우리 안 교수님하고 교육생 상담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교육생분이 제일 먼저 걱정하시는 거. 자, 부동산 샀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할까? 이게 정말 근본적으로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팔릴까봐 걱정하는 사람이 왜 부동산 투자하려고 왜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일단 부동산을 사기는 제가 결정해서 사요, 그죠? 근데 팔 때도 여러분들 직접 파시나요? 아니요. 부동산에 내놓은 다음에 그 살 사람이 이제 있어서 사는 거잖아요. 제가 직접 팔아본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화가 오면 가서 저희가 보통 하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이 안 팔릴 물건을 산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정말 모르는데 너무 싸서 그냥 훅 사는 경우죠.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안 팔리는 물건을 사가지고 갖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지 않을까요? 정말 드물죠. 근데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등기를 수집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등기 수집가분들. 등기 수집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경매에는 다양한 금액대의 물건이 있습니다. 5만 원짜리 하루도 많아요. 그런 거 사면 등기 나오거든요. 그런 거 모아놓으면 든든해요. 일단 등기부가 있으니까. 공매 물건에 만 원, 2만 원짜리도 있어요. 경매 물건에 5만 원짜리도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염구를 했어. 했더니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 이게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분들은 그 부동산 등기부를 들고 자기가 팔 사람을 찾으러 다녀야 된다. 내가 살 사람 찾으러 다녀야 된다. 이런 고민하지 않고서는 그런 발상한 사실은 좀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사실은 내가 잘못된 부동산을 사지 않을까 그게 더 두려운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내가 이제 부동산은 팔린다라는 그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정말 가격만 맞으면 사지 않겠냐 이거죠, 당연히. 그래서 일단 공부에 대한 부재가 아닐까 생각이 약간 좀 듭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은 저희가 팔질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 본인이 팔려고 했었으면 여기서 영상 못 찍어요. 지금 빨리 나가서 부동산 파셔야 돼요, 그죠? 사무실 출근이 안 돼. 그죠. 그죠. 자, 이렇게 안 팔릴까봐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해서 공부를 한번 시간을 두고 그 확신을 좀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그 홍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동산 그 규제 완화로 인해서 네네네.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5월 10일 기준으로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가 이제 1년에 한시 유예됐는데 뭐 다주택자들 어떻게 하실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사실. 예,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나라 정부의 말대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가지고 가야 되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세 분 의견을 나눠보면 어떨까 좀 영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항상 정책의 반대로 가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게 정책에서 이거를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투자를 성공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은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됐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물건지가 하락한다. 저는 오히려 그런 지역을 더 좋아합니다. 하락장이니만큼 관심도가 없고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까 입찰장에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돈 버시는 거 여러분들은 역사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네, 지금 미국의 경제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랬고 또 어려운 쪽으로 가지만 결국은 좀 약간 역발상이다라고 표현하면 좋겠지만 결국은 이런 반등의 효과에서 수익이 나는 형태인 거거든요. 네. 하여튼 그런 시장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라.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실질적인 다주택자들 분들 중에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증여를 했을 것이고요, 그죠? 증여된 물건은 5년 동안 거래가 이제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라진 물량이 한 120만 호 정도 된답니다. 120만 호를 지금 정부가 만약에 찍어낸다고 하면 한 5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네. 그 5년은 더 걸릴 만한 물량이 지금 단 2, 3년 만에 사라져 버렸어요. 문정부가 아주 희한한 일을 해냈죠. 북한도 못 해낸 일을 해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의 시국에 지금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다주택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까? 그럼 여기 지금 다주택자들의 의견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부 규제에 관련돼서 떨어진 관심이 1도 없어요. 갖고 있습니다. 시장 쪽 팔려고 사질 않았어요, 처음에는요. 그러니까 팔아야 될 타이밍이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에 대한 마음이 굳혀지면 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이거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명의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개인 명의도 있지만 법인 명의도 있고 혹은 사업자 명의도 가지고 여러 건을 돌리고 있는데 안 팝니다. 왜냐? 이거보다 상급지가 아니고서는 지금 이 물건을 내놓을 생각이 없어요. 저희가 만약에 압박을 받았을 때 이런 거죠. 부동산의 오른 시세 차익하고 지금 저희가 보유하면서 세금을 많이 낸다 하더라도 세금 낼 때 그냥 하나 팔아도 세금 내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으면 압박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예, 지금 부동산 시세가 그렇게 올라 버렸거든요. 사실은요. 숫자가 오른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다시 경제학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통화량이 증가돼서 현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 가치 떨어진 것만큼 저희가 재화를 샀는데 비싼 거를 산 것처럼 저희가 숫자상으로만 올라간 거죠. 통화량의 수치를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로 봤었을 때 통화량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 상태에 말하자면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재화의 가치가 제로라고 보면 저희가 마이너스 1일 경우에 이 재화는 플러스 1인 것처럼 비싸진 거죠. 사실은 원래 제로에서 금전의 가치가 떨어졌는데 마치 시각적으로는 숫자적으로는 재화의 금전적인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저희 재화의 그 금전에 대한 가치가 다시 제로로 올라가면 이 부동산은 다시 떨어진 것처럼 1대1이 돼버리고 이 돈에 대한 가치가 플러스 1로 돼서 금전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면 이 재화는 제로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된 것처럼 보여지죠. 사실은 이 돈의 가치가 오르락내리락 한 거거든요. 경제학적으로는 이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효과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다 감안하면서 보면 지금 통화량의 양으로 보면 통화량의 양과 재화의 양으로 봤을 때는 지금 사실 재화가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상실을 다주택자들이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다주택자들은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가 오를까 말까를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돈이 있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상식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지식에서 얻어진 습득이지, 예? 절대로 아니에요. 갖고 계셔 보면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똘똘한 한 주택 비슷비슷한 것들 갖고 있으면 뭉쳐가지고 똘똘한 거로 가는 게 맞죠. 당연하죠. 예. 오피스텔 원룸 10개 갖고 있는데 강남에 아파트 바꿀 수 있으면 그쪽으로 바꿀까 말까 고민하죠, 사실. 근데 월세가 오피스텔에서 다 나와서 월세가 한 500씩 나와. 누가 팝니까, 그런 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대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는 다주택자들은요, 의외로 매물을 잘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두 분 의견은 두 분 다 정부에서 팔라고 1년 기회를 주지만 팔지 않고 가져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분들은 돈이 좀 더 필요해서 팔거나 아니면 좀 더 상급지로 가기 위해서 팔거나 이런 분들이 많지만 다들 이제 보유하면서 자산을 이제 증식하는 거에 대한 목표를 두고 더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 이제 개인적인 교수님들의 의견이었지만 저희 세 분은 다 나라에서 팔라고 해도 팔지 말고 가지고 가세요, 여러분. 라는 뭐 소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투자에 대한 소견 반드시 이깁니다. 예, 반드시 돈을 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제가 안건 하나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 영상도 찍었지만 무주택자들이 연끌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무주택자. 그리고 생애 첫 담보대출이 지금 80%대로 늘었는데 이거 아까 저희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재미난 단어, 부동산 거지족 그리고 카푸어족 들어보셨죠? 카푸어는 들어보셨죠? 그러면 부동산 연끌한 사람들도 부동산 카푸어족 아닌가요? 이러죠. 부동산 푸어족. 그렇게 본다고 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가상각이라는 게 참 대단합니다. 부동산은 감가상각보다는 가치가 더 올라갔어요. 희소성 때문에요. 근데 자동차는 감가상각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푸어라는 그 단어가 성립이 된 거죠. 네. 부동산 푸어가 성립이 되려면 여러분들 역전세 나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역전세. 맞죠. 역전세가 사실 좀 예견되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역전세 올 것 같아요. 근데 아주 극소수 지역하고 그게 크지 않게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지역들은 제가 지금 솔직하게 예측이 되는 지역은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살짝 공개해 주시면. 아니 그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강북 지역하고 강서 지역은 제가 봤을 때는 역전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저도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보자면 인천도 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쪽도 이제 이런 인천도 거기가 50만 호 이상 예견이 돼 있던데 50만 호면은 신도시가 그냥 하나 새로 딱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역전세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택의 오름 시장 형태가 전세 가격이 거의 한 35%씩 올랐대요. 근데 주택이 35%씩 오른 게 단지 전세 가격에 힘입어서 오른 지역들. 특히 강북이나 이런 쪽. 예? 강남 지역에는요, 오르고 싶어도 못 올렸어요. 왜? 전세 가격을 못 올렸기 때문에, 대출 제한 때문에. 오히려 강남이나 이런 데서는요, 내가 볼 때 역전세가 거의 없어요, 이쪽은요. 근데 강북이나 이런 곳은 전세 가격이 매가의 100%에 반영이 되면서 매가가 올라 버렸어요. 그럴 때에는 실질적으로 조정기간이 와버린 역전세가 무조건 온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부동산에 굉장히 큰 폭탄 단어가 떨어지겠죠. 야, 이제 부동산 하락기다. 예, 그거는요, 부동산 하락기가 아니고 임대차 3법이 가져온 전세 시장의 역효과예요. 이것을 공급량 부족과 이것을 역행할 수 있을 정도의 대폭락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거는 너무 전세 가격이 올랐어요. 전세 가격이 올린 거는 규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온 거지 자연스럽게 오른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 거품이 빠져지는 게 이 매가의 거품이 빠져지는 거에 영향을 줄 뿐이에요. 여러분들 강남에 30억대 아파트들의 전세가가 90%면 여러분들 27억이어야 돼요. 그렇게 가지 않아요. 전세의 안전율은 60%에서 70%대거든요. 그건 역전세가 거의 안 와요. 근데 전세 시장에 90% 이상을 넘어갔던 강북이나 경기권, 인천 지역은요, 역전세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도 조금씩 오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는요, 탈출 전략이 하나 있어요. 치고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세로 갭 투자를 했다고 하면 최대한 빨리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턴이 빠르실수록 여러분들 이득이에요. 거기서 나는 눌러 앉는다. 저 다주택자들 보니까 안 판다니까,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은 피하셔야 돼요. 자, 교수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좀 하세요. 전문가들도 두 부류가 있습니다. 대화 나눠보다 보시면 알아요. 아, 이 사람은 폭락론에 굉장히 갖고 있구나. 이 사람은 상승장에 굉장히 그런 큰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면, 부동산은 되도록이면 상승장의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왜 상승장의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락론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도 들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종합해서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역전세 현상이 일어날 만한 곳에는 여러분들 진짜 부동산 푸어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빠져나가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샀는데 내가 전세 갭투자로 굉장히 싸게 샀어, 굉장히 좋아하실 게 아니고요. 그게 역전세 시장이 넘어가는 시장 때쯤이 오면 거의 거품이 빠지니까 여러분들의 탈출 전략은요, 임대차 3법의 그 향후 반향을 보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굉장히 큰 폭탄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을 했는데, 나는 여기 원래 5억에 낙찰을 받았는데 전세를 지금 보니까 4억 5천에 맞췄어. 그 내가 들어간 비용 5천만 원밖에 안 해서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전시 시장에서 내가 4억 5천 전세를 맞췄는데 옆집이 3억의 전세를 놓기 시작합니다.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기간적인 것 때문에도 있을 수 있지만, 4년이라는 부동산 임대 기간 중에 1년 차인 부동산이 전세를 내려면 당연히 전세금을 싸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3년 차에 전세 물량을 내야 될 사람은 1년 후에 이제 전세를 낼 거니까 앞으로 4년 동안 못 될 거 생각하면 전세값을 높게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커버했을 때 그 시그널이 정말 잘못 적용되고 있는데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여러분들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그 지역만.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락론자냐 이거죠. 제가 또 이렇게 하면 하락론자라고 얘기해. 헷갈려 합니다. 부동산 사라고 해놓고 하락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아, 그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역전세가 있을 만한 곳은 여러분들 부동산 푸어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 교수님 혹시 정리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이게 지역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갔다. 95%, 막 100% 맞춘 지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이나 강북 같은 위주. 그런 곳들은 털 수 있을 때 빨리 단기간에 털어버리고 조금 더 괜찮은 입지, 전세 가격이 70%에서 80% 정도 맞춰진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면 자산 증식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오늘 경민한 뉴스에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